영광의 한 종돈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양돈 농장에서 새끼 돼지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이동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목포 앞바다에 갈치 낚시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도심 속에서 야경을 보며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문화축제인 목포 야행이 내일부터 사흘간 목포 원도심에서 열립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에 새끼 돼지를 분양한 영광 종돈장의 표본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여전히 긴장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이동 제한 조치도 유지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영광의 한 종돈장 입구입니다. 멀리까지 소독약을 뿌릴 수 있는 원거리 방제기로 주차장에 세워진 돼지 출하 차량까지 방역을 합니다. 방역차도 농장에 들어가려면 입구 소독소를 거칩니다. 방제차 자체가 도로를 거쳐서 오지 않아요. 네, 어제. 네. 그래서 말이요. 지금 방역하는 거예요? 네. 이 종돈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 연천의 양돈장에 지난 2일 새끼 돼지를 분양한 게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돼지를 분양한 차는 충남 농장에도 들렀는데 아직까지 증세를 보이는 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 120마리를 표본으로 한 항원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입구를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했고 잠복기를 고려해 23일까지는 이동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국외소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했는데 거점 소독시설이라는 것은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것을 국외소에서 22개 전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했고요. 방역당국은 이동 통제소와 소독소를 늘리고 축산시설 소독을 강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주말로 예정된 전남 서부 지역의 일부 축제가 연기됐습니다. 영암으로 오는 21일 학산초등학교와 학산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기농 토화축제를 28일로 변경했고 신안군도 내일부터 홍도에서 개최하려 했던 섬 불볼락 축제 일정을 26일로 연기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주말쯤 남부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목포 앞바다에서는 갈치 낚시가 인기입니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은빛갈치를 잡아 올리는 짜릿한 손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양과 함께 어둠 속에 잠기는 전남 목포 앞바다. 갈치잡이에 나선 낚싯배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배 양쪽으로 낚싯대들이 줄줄이 세워지더니 잠시 뒤 은빛갈치가 하나둘 올라옵니다. 초보 낚시객도 어렵지 않게 짜릿한 손맛을 맛봅니다. 전남 목포 앞바다에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갈치 낚시가 인기입니다. 테레비 보고요. 여기 하도 잘 낚이냐고 동생들 하도 오라 해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하고 그냥 나와 보니까 참 좋네요. 도심과 가까워 10여 분 만에 배를 타고 나가면 야경을 보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방금 잡은 갈치입니다. 마치 한 자루의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낚시객들은 많으면 하루에 갈치를 100마리 이상 잡는다고 합니다. 보통 8월부터 12월까지 즐기는 목포 앞바다 갈치 낚시는 지난해에도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 지역 경제에 28억 원의 수익을 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갈치는 예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갈치 낚시를 즐기셨으면 쓰겠습니다. 깊어지는 가을밤 도심 앞바다에서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는 목포 앞바다 갈치 낚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목포 원도심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가을밤의 문화축제 야행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박상훈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909년 9월 일제는 목포를 중심으로 집결해 있던 의병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체포된 의병들은 유달산 자락에 있는 옛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와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치욕의 장소였던 옛 일본 영사관 앞에 야행 개막에 맞춰 실제 모형의 독립문이 세워집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창구였던 목포항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수탈의 본거지인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인 근대역사관 2관에선 식민지 조선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특별 사진전 등이 선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너무 잘 상세하게 해놨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마음을 다 서리지 못했어요. 근대역사관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발길을 돌리면 해방 이후 목포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빈집 갤러리 1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00여 년 전에 조성된 근대도로와 골목길 곳곳에선 야행 축제 기간인 22일까지 길거리 마당극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각 문화재를 돌면서 나는야 독립군이라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심상소학교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운동 창작 인형극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BS 목포방송국도 경동성당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작은 콘서트 등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밤의 문화축제인 야행과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내년 전남도 생활임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올해보다 3.8% 오른 시급 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와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내일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 등 3개 안이 동시에 발의돼 심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발의된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 발의와 도의회 발의는 연간 120만 원 수당 지급을, 전남도 발의는 60만 원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한 반면 도의회 발의안은 농민과 어업 경영체 경영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정하고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발의 조례안을 통합으로 심의한 뒤 상임위 자체적으로 대안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장기 미제 18건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2월 나주 드들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고생 박모양. 당시 용의자의 DNA가 확보됐지만 정작 범인 검거와 처벌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서 수사가 재개됐고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모 씨의 DNA로 확인된 겁니다. 2000년 이후 아직 풀리지 않은 광주와 전남 지역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각각 11건과 7건.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0년 10월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손톱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학계 자원봉사자들, 법의학계, 그다음에 지역 언론사들, 지역 시민들과 서로 연계해서 공유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없어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2000년 8월 1일 이후 일어난 살인사건은 범인이 붙잡힌다면 언제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해남군 북일면의 한 다리 입구에서 2.5톤 화로차가 1톤 화물트럭과 충돌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 55살 배모 씨 등 2명이 숨졌으며 화로차 운전자 37살 박모 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이 목포 등 지역 방송국 7곳에 기능 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목포시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KBS 김종환 지역혁신부장은 지역국의 송출 기능을 광주로 합치는 한편 취재 역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는 지역 방송국 통폐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영 세안대 교수는 지역에서 거둔 KBS 수신료가 전체 수신료 재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지역 방송국의 기능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호수 목포시의회 의원은 회사 경영의 실패를 지역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의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전남지방경찰청의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는 200여 건으로 17개 지방청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청의 검거 건수는 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다문화 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폭력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동물 등록 잦은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2달 동안 동물 등록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7,0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였습니다.